정부가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여건을 세대 합산이 아닌 개인별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마음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박혜린 이민재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입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에 반대하는 청원이 지난달부터 이달 14일까지 무려 15건이나 올라왔습니다. 정책 결정에 키를 쥐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해임을 요구한다는 청원은 14일 오전 11시 기준 약 11만 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내년 4월부터 대주주를 정의하는 기준이 한 종목당 보유금액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강화되면서 약 8만 명 이상이 추가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3억 원이란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되 가족 합산을 개인별 과세로 바꾸고 전체 지분의 1%로 제한하는 기준을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며 개인 투자자들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정부의 접근 방식이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주유국 중에서 주식 보유 금액으로 대주주를 정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독일과 일본 등은 지분율에 따라 각각 1%, 3% 이상이 되면 대주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약 358조 원, 다른 유가증권 상장 기업인 하이트론의 시가총액은 약 130억 원, 두 종목의 시가총액은 수만 배가 차이 나지만 3억 원이란 같은 대주주 기준을 적용받게 되는 겁니다. 현장에선 대주주 산정 기준을 보유 금액이 아닌 지분율로 판단하고 지분율 산정 기준 또한 시총 기준으로 차등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는 주장이 나온 이유입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 다시 보시죠. 그렇다면 수십만 명에 이르는 이 투자자들이 모두 한 종목당 3억 원 이상을 투자한 이들이기 때문에 이토록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걸까요?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주주 요건이 예정대로 낮아지면 과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매도 물량이 급증해 증시 전반이 폭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억 원 이상의 투자자뿐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은 2012년 이후 매년 말이면 평균 2조 5천억 원씩을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올해는 개인 투자자들의 증시 참여가 크게 늘었기 때문에 대주주 산정의 기준이 되는 연말을 기준으로 약 10조 원 규모의 순매도가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이민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증권사의 대주주 양도세 문의 전화만 하루에 수십 통. 문의요 정말 많죠. 3억이 맞냐? 가장 큰 논점은 확실치가 않다는 게 너무 좀 시장에서 불안한 요인 중에 하나죠. 연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대주주 양도세를 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들이 매주일 이렇게 요건 해당이 돼서 신고하는 거를 또 쉽지 않고 그게.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고려치 않고 하는 것은 탁상공무라고 난 보거든. 지난 국정감사에서 여야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질타하자 홍남기 부총리가 한 발 물러서며 직계 비존속 합산해서 인별과세 등 소폭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부의 세제 담당자들은 대주주 양도세 3억 원 요건 강화에는 변함이 없고 인별과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내놓고 있습니다. 이미 인별과세는 안 하는 이만 못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일단 대주주 10억 원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3억 원 대주주 과세는 유예해놓고 현실을 반영한 근본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10억으로 이렇게 유지를 하는 게 물론 더 증시에 더 좋을 것 같고 3억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뭐 이렇게 순매수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고 만일 기존대로 3억 원으로 낮춘다면 인별과세만으로는 미흡하다며 지난 6월 발표된 금융투자 소득세 방안에 포함된 2월 공제 같은 혜택을 앞당겨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대주주 양도세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매년 발생하는 단기 투자를 장기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가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정치권도 오는 2023년 금융세제 선진화부터 포함되는 양도세 관련 2월 공제 등 혜택이 전혀 없이 대주주 양도세 요건만 강화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무조건 이익 난 것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그러한 불합리성이 있는 거죠. 따라서
2023년부터 시행될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까지는 10억에서 3억으로 대주주 조건을 완화하는 것을 유예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과 방향과 궤를 같이 한다. 그래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기재부는 아직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고 자본시장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는 기재부 눈치 보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과 시행 과정에서 튀어나온 혼란으로 자본시장과 시장 참가자들은 연말을 앞두고 소갈이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